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8호 제6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3월부터 본격 운영 개시.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관장 공상길. 이 남양주시 북부권역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시와 북부장애인 복지관은 작년 12월 건물을 준공하고 1월부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는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해 노력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시는 외부 주차장 32면을 추가로 확보하고 베리어프리, 장애물 없는 환경, 우수 기준을 충족하는 등 시설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은 돌봄기관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모집 선정하여 2일부터 등원을 시작하며 15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직업재활, 치료재활 등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북부장애인 복지관이 북부권역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북부장애인 복지관 개관식 행사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기업체 대상 코로나19 선제 검사 실시. 신속한 검사로 시민 불안 해소.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 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지역 내 3개 산업단지와 마석가구단지, 기업체의 기숙사 이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7일 플라스틱 공장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른 N차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금곡산단, 광릉산단, 마석가구 단지의 근로자 2,620명을 신속하게 검사했으며 검사자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한 시는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남양주시에 등록된 전체 2,700여 개 공장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실시했으며 무증상 4명의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후송 조치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기업인들이 위기관리에 동참하고 신속한 전수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위험 요소를 조기 차단해 코로나19 종식에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또한 조 시장은 곳곳에 감염 요소가 잠재돼 있을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업과 개인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불이행 사업주에게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도 적극 병행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 복지관 문해교실 첫 졸업식 개최.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7명,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 2명,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 1명 배출. 해피누리노인 복지관 관장 이상호, 이하 복지관 241 해피누리노인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졸업식을 개최하고 복지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실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정비석 사회복지법인 선한이웃복지재단 이사장, 졸업생들과 선생님이 참석했으며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7명,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 2명, 중학교/고등학교 검정고시 동시 합격 1명이 졸업장과 학력인정서, 표창장을 전달받았다. 이번에 졸업한 10명의 어르신들은 한글조차도 모르고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들로 지난 2018년 복지관 개관과 함께 입학해 3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영광의 졸업을 맞게 됐으며 복지관에서 공부한 한글과 정보화 등으로 은행 업무, 행정 업무 처리를 능숙하게 해낼 수 있게 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많은 졸업식에 참석했지만 이 자리는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졸업식이다. 배움에 있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생각한다. 도전은 때를 가리지 않으니 앞으로 더 많은 배움과 도전으로 참다운 어르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정비석 이사장은 그동안의 고생은 뒤로 하고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면서 맘껏 살아가시길 바란다라며 졸업하고 난 뒤 상급학교 과정에도 진학해 더 넓고 깊은 세상과 만나셨으면 좋겠다라고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한편 복지관에는 현재 초등학교 과정에 70여 명, 중학교 과정에 20여 명이 새 학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15명의 선생님들이 주당 40시간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장애인 노인복지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두드림 희망센터 방문.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최근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사업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 26일 오후 무한돌봄센터 직원 2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동두천시 노인장애인 청소년 복지기관과 두드림 희망센터에 출장하여 며칠 전 제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긴급복지사업 안내문을 배부하고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향후 각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 생계곤란이 의심되거나 복지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무한돌봄센터에 제보해 주실 것을 요청함과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지원이 가능한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는 오늘을 계기로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희망하고 취약가구 발굴을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동두천시 로컬드림 봉사회, 독거노인 가구 주거 환경 개선 실시. 동두천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기덕는 지난 1일 소요동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소 주거 상태가 무척 취약한 소요동 독거노인 김호 어르신의 가구를 위해 소요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은 로컬드림 봉사회에서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로컬드림 봉사회 이창민 회장은 대대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집이라 하루에 정리하지 못하고 회원들이 2일간 고생을 했다며 소요동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등의 업무 협약을 맺었기에 소요동 취약계층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신체건강 악화 사례관리가구 지원 방안 논의. 돌봄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6가구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 논해버려.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3일 내부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고난도 사례관리 제공 가구의 서비스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안건을 제출한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으며 총 6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통합사례관리 추진계획과 모니터링 방향을 결정했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고난도 사례관리 서비스를 진행 중인 가구의 세대원이 최근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확인됨에 따라 민간 복지자원을 빠르게 탐색한 후 연계하기로 하였다. 한편 무한돌봄센터는 동두천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통합사례 관리를 총괄하며 위기에 놓여 있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희망을 함께 전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